앞서 홍영진 교수님이 제 소개를 되게 거창하게 해주셔서 약간 스포일을 해주셔서 겹치는 그림이 좀 있고 해서 제가 좀 급하게 그 슬라이드를 조금 수정했는데, 아무튼 홍영진 교수님이 앞에 설명해 주신 게 좀 이제 인트로덕터리한 내용을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더 편하게 그 이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웍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스트 홍영진 교수님과 그리고 고등과학원 이재용 박사님과 공동으로 작업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FEM에 좀 친숙하신 분들이 그래도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방법을 좀 더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FEM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모델 프로블럼으로 그냥 이런 ODE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액션 디퓨전 타입의 ODE를 생각을 해서 보통 클래시컬한 솔루션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면 F가 디스컨티뉴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클래시컬 센스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약한 컨셉의 솔루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 펑션을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통해서 미분을 한번 넘겼을 때 그래서 생기는 걸 이제 윅 포뮬레이션 또는 베리에이셔널 포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사실 FEM이 근사하는 건 이 윅 솔루션입니다. 스트롱 센스의 솔루션이 아니라 FEM은 이런 베리에이셔널 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FEM으로 그럼 솔루션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윅 포뮬레이션에서 솔루션 스페이스와 테스트 펑션 스페이스를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합니다.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완계 n개의 베이시스로 스팬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서 솔루션을 컨스트럭트 한다고 했을 때 테스트 펑션도 물론 이걸로 리스트릭션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흔히 FEM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고정된 phi i라는 베이시스 펑션들에 대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을 좀 그렸는데 보통 이제 P1, P2 많이 생각을 하죠. P1이라는 건 뭐냐면 piecewise linear 1차 폴리노미알로 근사를 하겠다는 뜻이고, P2는 piecewise quadratic polynomial 2차 폴리노미알로 근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인 펑션을 근사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FEM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솔루션을. 그래서 요 지금 제 솔루션 클래스에 있는 요 폼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요 갈라킨 어프록시메이션에 대입을 하면은 그냥 풀었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리니어일 경우에 이게 정확히 A 알파 이꼴 F, 알파가 여기 개수입니다. A 알파 이꼴 F라는 리니어 알제브릭 시스템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알파를 계산해서 솔루션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클래시컬한 FEM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질문은 이게 실제로 수렴하고 얼마나 빨리 수렴하냐, 에러는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수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저희의 솔루션 클래스는 이런 어떤 픽스된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포함을 하고, 알파는 이런 알제브릭 시스템을 풀어가지고 계산을 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핀도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고, 이제 오퍼레이터 러닝 계열의 방법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러프하게만 그냥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직스 러가 이제 PD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이제 D가 어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 그래서 du 이퀄 F라는 PD가 주어졌을 때 이걸 저희가 레지듀얼 폼으로 쓸 수가 있죠. LFU라고 해서 du 이퀄 F는 du-F 이퀄 제로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du-F를 저희가 레지듀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L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던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 핀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이 PD 베리어블이 들어갑니다. 스페셜 베리어블, 타임 베리어블이 들어가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은 아웃풋이 U-head, 솔루션 프레딕션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로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 레지듀얼을 미니마이즈 하는 겁니다. 이 레지듀얼을. 그래서 이 레지듀얼이 0으로 갈수록 이 U-hat이 PD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홍윤진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지만은 핀이 좋은 점은 일단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거죠. 이제 사이언티픽 머신러닝 이런 분야에서 supervised, unsupervised 데이터는 뭘 뜻하냐면은 어떤 F가 주어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미리 계산해놓은 FU 페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PD는 아날리틱하게 정확하게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뉴메리컬 메소드를 굉장히 하드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비싼 데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UF 페어가 보통 그걸 데이터라고 하는데 핀을 트레이닝할 땐 그게 필요가 없죠. 레지듀얼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싱글 인스턴스, 즉 F가 바뀌면은 아니면 다른 PD의 데이터가 바뀌면은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이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 고안된 게 아까 다른 교수님들 말씀 주신 딥 오퍼레이터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 인풋이 PD의 데이터, 뭐 예를 들면 external force, coefficient, 아니면 initial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러프하게만 쓴 겁니다. 디테일한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 마찬가지로 U-hat을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데 로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U-hat과 true U를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 U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FU 페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되지만 이거는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멀티플 인스턴스를 처리 가능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어도 바로바로 리얼타임 프레딕션을 솔루션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단점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좀 마련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그래서 또 같은 그룹에서 그럼 두 개를 합쳐보자. 피직스 인폼드 디보넷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장점을 좀 합쳐서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인풋은 PD 데이터가 들어가고 아웃풋은 PD 솔루션이 나오는데 로스를 트루 솔루션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핀처럼 피직스 인폼드 로스, 레지듀얼 로스를 쓰면은 데이터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방법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피직스 인폼드 디보넷이 모든 면에서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논문을 보시면은 일단 어떤 정해진 도메인에서 어떤 렉탱귤러 도메인이라든지 심플한 도메인에서만 계산을 했었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특정 PD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웍의 모티베이션은 그래 그럼 멀티플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오퍼레이터 러닝 계열의 방법에다가 데이터가 필요 없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수학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니까 좀 잘 알려진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없을까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이 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방법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FEM처럼 솔루션 클래스를 베이시스 익스펜션을 하는데 아까는 알파가 리니어 알제브릭 시스템을 풀어서 계산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할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아까 홍영진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ULG는 Unsupervised 르장들 갈라킹 뉴럴 네트워크는 베이시스 펑션 phi id로 잘 알려진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논문은 이 방법을 소개한 논문이고 밑에 논문은 그거에 대해서 에러 아나리시스를 한 논문인데 일단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글로벌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FEM이라기보다는 스펙트럴 메소드라고 불리는데 스펙트럴 메소드가 아큐러시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스무스하다면은 거의 익스포넨셜 컨버전스를 가진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큐레이트하게 솔루션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로스 펑션 같은 데서 인테그랄이 나오는데 그걸 편하게 계산하려면은 잘 알려진 뉴메릭 아나리시스, 뭐 가우스 르장드르 쿼드라처 이런 걸 써가지고 적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테빌리티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아나리시스 관점에서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올소고날합니다. 어떤 직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나리시스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걸 고려했을 때 처음에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을 베이시스로 선택을 해서 꽤 성공적으로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단점이 있죠. 아까 홍영진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글로벌 베이시스입니다. 딱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디파인 됐을 때만 작동하는 매스 티어리가 작동하는 베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PD를 마이너스 1에서 1승의 D, 1회까지의 D승, 즉 렉탱귤러 도메인에서밖에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좀 더 다르게 다른 걸 조금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양한 지오메트리에서 계산을 하려면은 FEM처럼 로컬 베이시스를 쓰면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P1 베이시스나 P2 베이시스 같은 걸 쓰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지오메트리에서도 원이나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나 다양한 폴리고널 도메인 같은 데서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컬 베이시스를 사용해서 어떤 다이나믹이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키텍처는 처음에 인풋은 PD의 데이터,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지, 이니셜 컨디션, 익스터널 포스, 코에피션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써도 되고 CNN을 써도 돼서 아웃풋으로는 코에피션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 베이시스 익스펜션의 코에피션트가 나오게 되고 이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도메인을 이제 FEM에서 하듯이 메쉬를 쪼갭니다.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P1 엘리먼트를 써도 되고 P2 엘리먼트를 써도 되고 그럼 베이시스가 픽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라이앵글레이션이 됐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베이시스가 픽스가 되죠. 그 다음에 그거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으로 나온 코에피션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하고 로스 펑션은 아까 ULG넷과 같이 윅 폼의 레지듀얼을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certain tolerance보다 작아질 때까지 로스가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만 계산했을 때 일단 디보넷과 저희는 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오퍼레이터 러닝 계열 방법 중에 잘 알려진 건데, 근데 디보넷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 방법은 언스퍼바이즈드 메소드라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풋이 익스터널 포스 F를 다음과 같이 줬을 때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저희 방법이 위아래 둘 다 트루 솔루션과 그림상으로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을 뿐이고, 실제로 퀀티타티브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메인 1, 2, 3는 각각 요거 밑에 1, 2, 3, 1과 구멍 뚫린 것과 폴리고널 도메인에 대응하는 애들이고요. 거기서 이제 벤치마크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컨벡션 디퓨전 이퀘이션을 디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풀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방법은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디버넷에서 데이터 30개 있을 때, 300개 있을 때, 3000개 있을 때를 했을 때 저희 방법이 대부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디버넷 3000개가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일 때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같은 레벨의 에러라는 거죠. 데이터를 전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레벨의 에러고, 그리고 데이터 3000개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쉬운 작업은 아니죠. 시간이 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방법이 도메인 1, 2, 3를 봤을 때 다른 방법들을 아웃퍼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현준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방법은 그 잘 알려진 베이시스 펑션들, 그러니까 기존의 파이나이트 엘리먼트 메소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임포징하는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이그젝트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임포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솔루션에서 불가능한 얘기죠. 뉴럴 네트워크에 강제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임포즈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방법은 실험을 또 1D 컨벡션 디퓨전에서 디리슐레 바운더리, 노이만 바운더리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정확히 에러가 0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 굉장히 적은 에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퀘이션 1 같은 경우는 풀 제너럴리티를 위해서 아주 제너럴한 케이스의 세컨 오더 일리프트 이퀘이션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방법이 정확도가 높고 재미있는 게 이퀘이션 2입니다. 요 전에 실험까지는 전부 리니어 이퀘이션이거든요. 근데 이퀘이션 2 같은 경우는 버거스 이퀘이션, 넌리니어 프로블럼을 풀었어요. 근데 보통 FEM에서 넌리니어 프로블럼을 풀려면 어떻게 푸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알제브릭 이퀘이션으로 변환되는 건 오직 리니어 케이스일 때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EM을 리니어에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넌리니어를 FEM으로 풀려고 할 때는 리니어라이즈를 해서 이터레이셔널 스킴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FEM으로 넌리니어를 프로블럼을 풀 때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코스트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시간도 늘어나고요. 근데 저희는 트레이닝을 마쳤을 때 그런 이테레이션 작업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이 저희 뉴럴 네트워크가 넌리니어 스트럭처를 잘 학습한다는 것을 일단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적은 에러로 넌리니어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이거는 호영준 교수님 아까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이게 뭐냐면은 저런 컨벡션 디퓨전이 있을 때 이제 UXX는 디퓨전 텀이고 UX는 컨벡션 텀이라고 하는데 항상 어느 거의 이펙트, 어느 텀의 이펙트가 더 크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UXX, 디퓨전 텀의 코이피션트 굉장히 작을 때는 컨벡션 텀이 도미네이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실험에서 입실론이 점점 작아질수록 바운더리 근처에서 아주 스티프한 비헤이비어가 나오듯이 어떤 맥시멈 프린시플 바이올레이팅 하는 굉장히 스티프한 비헤이비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FEM이나 뭐 다른 걸로 풀려고 한다면은 저 바운더리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엄청 잘게 쪼개든지 핀으로 푼다고 하면 저기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제 수학에서 이런 바운더리 레이어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는 어떤 스케일링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런 베이시스 펑션을 하나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PD의 솔루션을 직접 계산하시는 필요는 없고 그냥 PD를 보고 그 스트럭처에서 유도를 해내는 겁니다. 어프라이어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클래시컬한 누메리컬 아날리시스의 테크닉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시스 하나 추가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이 디멘션 하나가 늘어났을 뿐이에요. 크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은 요거 코렉터 펑션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다른 킹과 디보넷과 피직스 인폼드 디보넷과 비교를 했는데 일단 뭐 언스토바이즈나 슈퍼바이즈나 명시를 했고 또 오퍼레이터 러닝이나 싱글 인스턴스 러닝을 명시를 했는데 인풋으로 이러한 F를 넣었을 때 아웃풋 U를 보면은 저희 방법의 에러가 압도적으로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이 그라운드 트루 솔루션인데 저희 방법 파란색 점들은 거의 정확하게 지금 솔루션 스티프한 비헤이비어를 캡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다른 데 언저리에서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방법 자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좋다가 아니라 저희 방법이 좀 유연하기 때문에 기존의 테크닉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서 이런 스티프한 비헤이비어, 뭐 싱귤러 퍼터베이션이나 샥 같은 어떤 스티프한 비헤이비어를 잘 캡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 방법의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카파시티를 나타낸 겁니다. 뭐냐면은 트레이닝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언씬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너럴라이즈를 잘 하느냐. 근데 저희 방법은 이제 빨간색하고 저 갈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두 개가 저희 방법의 트레인과 테스트 에러입니다. 저희 방법은 두 개가 거의 차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트레이닝 완료되면 제너럴라이즈를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에 30개로 트레이닝 한 거는 트레이닝 에러는 작은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언씬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면 갑자기 에러가 확 커집니다. 이것은 프로퍼하게 제너럴라이즈를 잘 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데이터를 3,000개 쓰면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일단 포인트는 저희 방법은 데이터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제너럴라이즈를 잘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좀 어떤 또 성능의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고요. 여기까지가 좀 계산적인 측면이라면은 이제 좀 수학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정말 믿을 만한가? 릴라이어블한가? 로버스트한가? 이런 걸 좀 퀘스천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좀 보고 싶은데 FEM이나 다른 기타 뉴메리컬 메소드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그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잘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 방법은 이제 그런 게 좀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세 가지 정도로 이름은 좀 커뮤니티마다 부르는 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저는 편하게 부르는 거는 첫 번째 어프록시메이션 에러는 뭘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총 이런 방법으로 솔루션을 근사했을 때 에러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어프록시메이션 에러입니다. 뭐냐면은 저희 클래스가 뉴럴 네트워크로 어쨌든 근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프로퍼한 어프록시메이터냐 그걸로 근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approximation estimate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finite element 메소드 같은 경우는 piecewise 폴리노미알로 근사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프로퍼한 어프록시메이터냐 그 theoretical background가 이제 브랜블 힐버트 렘마라고 소볼레프 펑션의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리가 잘 디벨롭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그런 널리니어 펑션을 근사할 수 있는 어프록시메이터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렘이 그 theoretical background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로스 펑션에서 발생하는 에러인데 사실 로스 펑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썸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썸, 즉 적분으로 표현되는 인피니시멀하게 적분으로 표현한 게 좀 더 프로퍼한 로스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하이디멘셔널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랜덤 데이터에 대해서 썸을 해서 미니 배치를 하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하든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에러를 말합니다. 그래서 L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원래 파퓰레이션 로스를 얘기하고 LM이라는 거는 M개의 샘플을 뽑은 임피리컬 로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럼으로써 발생하는 차이. 그래가지고 보통 스태티스티컬 러닝 티어리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어떤 러닝 컴플렉시티를 표현해주는 라데마우 컴플렉시티로 바운드를 하고 여기에 PD의 좀 스테빌리티 이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미니마이저의 차이를 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보통 해를 구사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옵티마이제이션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밖에 못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근데 아시다시피 딥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로스 펑션이 거의 대부분 넌 컨벡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미지 영역 같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뉴럴 탄젠트 커널 뭐 이런 논문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넌 컨벡스한 옵티마이제이션도 좀 에러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좀 단초가 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방법에 대해 이것도 계산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의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의 뉴럴 탄젠트 커널 곱한 꼴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기본 핀에서 작동하는 뉴럴 탄젠트 커널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의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에러를 계산해 보면 일단 저희 방법은 유한요소법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
그거를 바라보고 에러를 스플릿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U는 true 솔루션이고 U hat이 저희 방법으로 계산한 솔루션입니다. 그럼 인터미디에 솔루션으로 UH, finite element 솔루션을 넣어서 이렇게 에러를 스플릿하는 게 내추럴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결과가 아니라 finite element 메소드에서 잘 알려진 결과입니다. L2 놈이 이제 P1, P2에 따라서 오더가 하나씩 올라가는, H는 이제 그 각각의 트라이앵글의 다이아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속도를 가지고 수렴한다는 게 이제 finite element 메소드 시어리에서 잘 알려져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에러가 노블 파트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프루프의 디테일을 여기 다 실지는 않았지만은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N은 뭐냐면은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뭐 레이어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뉴런을 늘린다든지 각 레이어에서 그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늘리고, M은 트레이닝 샘플의 개수입니다. 랜덤하게 뽑은 샘플의 개수. 걔네를 무한대로 갔을 때 에러, 여기 expectation 오메가는 모든 그 데이터, 익스터널 포스나 이니셜 데이터나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서 평균을 낸 게 0으로 간다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수한 경우에 저희 데이터가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바론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바론은 그 어떤 유니버셜 어프로크시메이션 시어럼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라는 워크를 하신 분인데, 바론 클래스가 뭐냐면은 오메가에 대해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취했을 때 이게 일정 수준의 디케이를 가질 때 저희가 바론 클래스라고 하는데, 요런 레귤러리티를 가질 때 저희가 정확하게 에러 에스티메이트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요정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요 정도 속도로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금 더 인투이티브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게 아까 홍윤진 교수님도 보여주신 그림인데, 이게 굉장히 저희도 처음에 나와서 놀랐습니다. 이게 딥러닝을 통과했는데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로그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울기가 여기 theorem 1에서 h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P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뭐 P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딥러닝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에러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여기서 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투이션은 뭐냐면은, 에러 2가 에러 1보다 압도적으로 작다는 거죠. 에러 2가 작기 때문에 에러 1의 경향성을 거의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을 통과해서 발생하는 에러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로 그 N하고 M을 늘렸을 때 실제로 작아지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uncertainty가 있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죠, 전혀. 그래서 여러 번 실험해서 평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디터미니스틱하게 딱딱딱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향성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키텍처를 늘렸을 때나 샘플 개수를 늘렸을 때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 이 점선이 여기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겁니다, 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의 이론적으로 증명한 결과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finite element 메소드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파라메트릭 PD 솔버를 개발을 했다. 그럼 이게 기존의 FEM보다 뭐가 좋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방법은 넌리니어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바로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바꿨을 때 해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솔루션 DB를 만든다든지 그럴 때 공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FEM에 비해서 뭐가 안 좋냐? 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레스 어큐레이시라고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FEM은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물론 컴퓨테이셔널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에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직 FEM만큼 theoretical background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은 단점이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방법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보면은, 이제 unsupervised multiple instance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다양한 실험 성과를 보시듯이 컴퓨테이셔널 플렉시빌리티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그젝트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임포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바운더리 레이어 프로블럼에서 봤듯이 클래시컬 뉴메리컬 아날리시스의 테크닉들을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단점이 있다면, 핀 같은 건 사실 하이 디멘셔널 프로블럼 풀기가 좋죠. 메시 프리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방법은 일단 스페셜 도메인에 대해서는 하이 디멘셔널리티가, 저희는 하이 디멘셔널리티가 스페셜 도메인이 아니라 파라메트릭 도메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디멘셔널 PD를 풀기에는 아직은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좀 핀 같은 거는 어떤 프라이어 널리지나 그런 어떤 도메인 널리지가 없더라도 쉽게 구현이 가능한 데 비해서
저희 방법은 이제 물론 요새 좋은 패키지들이 워낙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FM에 대한 널리지가 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